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중도 보수론의 겉으론 개 풀 뜨는 소리, 물밑에선 영토 침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다룬 건 민주당 내부에서의 뭐 찬반, 이 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당에서 겉으로는 개풀 뜨는 소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에요. 윤상현 의원. 이재명 대표의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면 파리도 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늦었지만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금 살포 포기하시고 민노총 눈치 그만 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입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도 대단히 품격이 떨어져요. 개풀 뜯어보는 소리 우리도 잘 안 한 얘기예요. 생전까지 안 하고 누가 하는 얘기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런 말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안철수 의원 답지 못하게 파리도 새다 저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잘했다. 우리 경쟁해 봅시다. 이렇게 딱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말이 좀 나아요. 늦었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 당신네 정당은 너무 좌로 갔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럼 밑에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도 보수 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국민의힘이 자초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국민의힘은 말이죠. 이 넓은 중원을 놔두고 이 블루오션이 중원을 놔두고 말이죠. 중도를 놔두고 지금 양대 지정이 집결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탄핵 국면에서 왜 궁벽한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 익스트림, 울트라, 그 라이트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극으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몰려가고 있다고요. 몰려가니까 성이 배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선전 할 때도 자꾸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면 거길 쳐들어가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자꾸 내주고 있다고요. 그러한 자신들 비판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죠. 왜 우리 영역에 침범하냐고 비판하되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드디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중도 보수라니까 나올 정도로 우리의 영역을 뺏기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돼요. 그 또 하나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말이죠. 중도 우파 정당이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현재 보수 진보 나눠 있긴 합니다만 네. 대개 정당 이론에서는 보수 정당으로 분류를 해요. 그 진보 정당이라는 거를 뭐 우리나라의 과거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뭐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이런 당을 이제 진보당으로 얘기하는 물론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같은 정책에서 결의 차이가 있죠. 상대적으로 보수, 상대적 진보로 이렇게 해서 진영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 저거 자꾸만 민주당 공격해봐야 이재명 대표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 민주당 그 국민의힘의 공격이 대단히 비전략적이다,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당 대표가.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아까 저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 몸집 키워주는 거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중도 보수를 주장하는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중도 표심, 서울 표심. 중도층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도 중도 표심 때문에 졌거든요. 서울에서 특히 안 돼요. 그래서 상속세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표심 잡기.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지금 더 오른쪽으로 몰기. 자기 가운데 차지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어붙이는 거죠. 극우로 몰아붙이기.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재판 리스크. 윤석열 헌법재판소는 KTX 속도로 하는데 지금 이재명 재판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재판장만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슬쩍 저걸로 덮는 거죠. 악재를 덮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리스크죠. 이재명 대표는 하도 허언 실언을 많이 해가지고 시건을 많이 해가지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잘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뭐 이런 것도 우야무야 기본소득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지난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2017년인가요? 재벌 해체를 얘기했어요. 네. 예, 재벌 해체 얘기하고 전 국민한테 토지 배당하고 얘기하고 또 지난 선거 때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분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북한 참전한 거 증거 대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저런 당이 중도 보수로 간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중도 보수인지 아닌지 여부를 차치하고 일단 그 말 자체를 좀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근데 원래 이제 정당은 자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현대 정당은 기본적으로 좌우를 끌어모으는 정당이에요. 그 이른바 포괄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도 우를 끌어들이고 과거 2012년도에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진보 아젠다예요. 그때 결국 새누리당이 이겼잖아요. 그 전략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변화를 모색하고 말이죠. 그게 변화가 기억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저게 처음엔 신뢰가 없게 될지 모르겠으나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건 전략적으로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중도 싸움인데 전략적으로 이 방향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 전략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어제 이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가 개최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이 발제자로 나온 신율 교수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2달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2달 동안에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도층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네. 신율 교수가 얘기를 한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는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럼 2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했었다는 이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대선까지 바꿀 것이냐. 시간이 길지 않은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 대표님. 그게 뭐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해요. 지금 탄핵 반대 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반대 시위도 굉장히 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50% 이상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강성, 광화문,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강성이 주도하는 지지율일 개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지금 강성이 나설수록 중도층은 위축이 되거든요. 과거에 자유통합당인가요? 뭐 미래통합당 때 황교안 대표가 그때 처절하게 실패한 게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목사랑 단상에서 손잡고 강성 유튜브 황교안 대표가 출연하고부터 중도층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층을 잡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 얘기하는 거는 그쪽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선점하는 거다 보면은 국민의힘은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중도층을 장악을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런 얘기하는 거는 반관계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반관계. 그 중도 연합 보수 뭐 연정 얘기를 어제 정성호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 이준석 뭐 이런 사람 또 한동훈 이런 사람하고 대연정하겠다 하는데 그건 반관계 찢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거는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 네. 진짜 거품 속에 있는 진짜를 보고 중도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미래, 서민, 청년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를 지금 국민의힘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NBS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지금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장관 10%,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순인데 제가 볼 때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도 유보, 그러니까 몰라요 혹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31%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31%였죠. 그런데 1위인 이재명 대표가 31, 그리고 태도가 유보인 상황도 이 유보인 사람도 31%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저 태도 유보가 뭐 중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치면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우클릭 얘기도 뭐 좀 나왔고요. 지금 뭐 중도 보수 얘기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거야. 태도 유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치면 이 전략 먹혀? 라는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태도 유보층을 이제 우리가 뭐 중도층, 뭐 스윙보터, 네. 이제 무당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씩 개념은 다르지만 네. 이제 보세요. 31대 28이에요. 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게 합치면 말이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 이쪽에서 결정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재명 대표의 중도 우클릭에 대해서 아직 반신반의 지켜보고 있겠죠. 이걸 계속 실천으로 옮기고 이번에 소비 쿠폰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도 그렇다면 네. 중도층에게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이 조금 오래 가면 말이죠.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은 좀 유보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 아까 신 교수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탄핵이 어떻게 할까.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저 31%에 해당하는 태도 유보는 이재명 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의주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발언이 액션, 이 조치로 이어지는지 여부까지 좀 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